일렉하 2의 1 순수 물질의 상변화, 포온도와 포압력, 상태도 등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수 물질은 일정 화학 성분으로 이루어지고 성분이 균일한 상태를 유지하는 물질을 순수 물질이라고 합니다. 어떤 물체가 있을 때 예를 들면은 물이라고 합시다. H2O 분자가 물이라는 것은 H2O 분자로만 이루어져 있고 위치 어디에서도 HO 성분으로 이렇게 성분이 여기서 다른 게 아닐 때 이런 물질을 우리는 순수 물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 산소, 질소, 이산화탄소 등은 전부 순수 물질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물질은 고체나 액체 또는 기체 상태에서도 성분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물이라면 예를 들어가지고 얼음이다. 고체, 물, 액체, 수증기, 기체 전부 다 H2O 성분이 동일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물과 얼음이 섞여 있다든지 물과 수증기가 섞여 있어도 다 H2O 성분 달라지지 않는 이와 같은 성질을 가질 때 우리는 순수 물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기는 질소, 산소 등 여러가지 기체의 혼합물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혼합물입니다. 액체 상태에서는 온도에 따라 일부 성분은 액체로, 일부 성분은 기체, 예를 들어서 액체, 영하 아주 낮은 온도에서는 액체 공기가 있다 합시다. 그런데 온도가 올라가면 일부 기체는 먼저 기체로 되겠죠. 그러면 액체 상태에서 다 달라지겠죠. 따라서 엄밀하게 말하면 순수물질이 아닙니다. 순수물질이 아닌데 단 기체 상태의 공기는 예를 들어 우리 상온에서 공기 이랬을 때 이거는 일정한 화학 성분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질소 몇 프로, 산소 몇 프로 이렇게 항상 그렇게 구성되어 있죠. 따라서 기체 상태의 공기는 순수 물질로 취급할 수 있고 책에 따라서는 그냥 기체 상태 공기를 순수 물질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책도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해서는 혼합물입니다. 순수 물질은 주어진 압력과 온도에 따라 고체, 액체, 기체의 상으로 존재합니다. 어떤 온도와 압력에서는 상이 변할 수 있습니다. 고체, 액체가 증발하면 기체가 됩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고체냐 물질이 고체냐 액체냐 기체냐 하는 구분은 우리 유체학 1의 기본 1의 1절에서 상세히 설명해 놨으니까 거기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포온도와 포압력. 자, 물은 1기압일 때 우리 상식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물은 1기압일 때 100도씨에서 끓는다, 비등한다. 높은 산에 올라가면은 밥을 지을 때 잘 설익죠. 그래서 뚜껑에다가 돌을 얹어 놓습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면 끓는 온도가 100도보다 낮기 때문에 이 압력을 높이기 위해서 돌을 얹어 놓죠. 그래서 끓는 온도를 높이게 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어떤 압력에서 비등이 일어나는 온도를 포화 온도라고 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1기압에서는 100도씨에서 포화온도, 끓는 온도가 포화온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나 압력이 낮아지면 포화온도, 끓는 온도는 낮아지게 되겠습니다. 즉 101.3kPa 1기압입니다. 에서는 포화온도는 100도씨고 이보다 낮은 압력에서의 포화온도는 100도씨보다 낮다고 하겠습니다. 압력에 따라 이제 끓는 온도를 측정하면 그것이 바로 포화온도를 측정하는 게 되겠죠. 그걸 나타내는 것이 표 1입니다. 표 1을 한번 살펴보면은 예를 아까 설명했죠. 101.35kPa에서는 100도씨에서 끓고요. 70.14kPa에서는 90도, 또 80도에서는 이렇게. 이런 압력에서의 포화온도는 이렇게 정해지게 되겠습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물의 포압력과 포온도인데 그런데 이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압력이 101.35kPa일 때는 물은 100도씨에서 끓는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100도씨라는 것이 포화온도가 되겠고 반대로 100도씨에서 끓으려면 그때 압력은 얼마냐? 이렇게 물으면 101.35kPa이다. 즉 100도씨에서의 포압력은 101.35. 즉 요 포압력, 포온도는 서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쪽이
압력과 포화 온도를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이것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 파란 곡선이고요. 예를 들어 이쪽 상태는 액체 상태죠. 예를 들어 1기압 101.3 1기압에서는 20도, 34, 50, 60 온도를 높이면 다 이때는 액체 상태죠. 그러다가 100도씨에서는 비등이 일어나고 C 상태에서는 정발해서 기체 상태가 되겠죠. 수증기가 되겠죠. 왼쪽은 액체고요. 여기는 액체고 여기는 기체입니다. 그림 또는 표에서 앞에서도 말했지만 압력이 얼마다 이러면 그때 포화온도는 얼마다 또는 온도가 50도다. 그럼 포화 압력이 12.35kPa이다. 이렇게 서로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포화 압력, saturation, 포화라는 말은 이제 우리 saturation이라는 말을 씁니다. 앞서 얘기했죠. 100도씨에서 포화 압력 얼마냐? 101.3. 90도씨 얼마냐? 70.14kPa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 포화 압력과 포화 온도는 서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따로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따라서 포화 압력, 포화 온도, 순도라고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 그래프를. 앞에서도 설명했죠. 101.35 20도씨 100 가열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끓는 여기는 물과 수증기가 같이 있는 거고 요거 다 정발하고 나면 C 상태가 되겠죠. 곡선 위의 상태는 예를 들면은 101.35 100도씨에서는 물과 수증기가 같이 물을 끓고 있는 상태겠죠. 앞에 포화 온도는 액체와 기체 사이에서만 관계만 나타내는 것이지만 더 확장하면 그림처럼 상태도가 되겠습니다. 요것이 바로 앞에서 있는 요 포화 압력 관계고, 자 이제 25도씨 가열에서는 이렇게 될 것이고요. 냉각시키면은 0도씨에서 얼고요. 이쪽에는 얼음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상태도는 살펴보면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여기를 보면은 물 같은 경우는 얼 때 팽창하는 물질은 이렇게 압력이 높아지면 어는 점이 낮아집니다. 예를 들어 압력이 높아지면 예를 들면 1기압에서 0도씨에서 물이 어는데 압력이 높아지면 그보다 더 낮은 온도, 압력이 높아지면 더 낮은 온도에서 업니다. 반대로 말하면 압력을 높이면 더 낮은 온도에서 얼음이 물로 되겠죠. 예를 들어 스케이트가 있을 때 스케이트 여기는 사람이 타고 있으면 여기 압력이 높아지면 여기서는 압력이 높은 부분에서는 물이 잘 생길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물은 얼 때 팽창, 얼음이 될 때 부피가 커지죠. 그래 되는 물질은 이렇게 나타나지고요. 그렇지 않고 대부분의 물질은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차이가 있죠. 이렇게 되느냐, 이렇게 되느냐, 이 부분과 이 부분은 차이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얼음에서 압력이 아주 낮은 상태에서는 얼음에서 바로 수증기로 물을 거치지 않고 우리가 보통 보는 단계는 이런 단계죠. 1기압 상태에서는 이런 상태인데 아주 압력이 낮은 상태에서는 얼음이 바로 수증기로 바뀌는 이런 과정을 거칠 수도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했죠. 그림 A는 응고할 때 부피가 증가하는 물질, 그림 B는 얼 때 수축하는 물질은 이와 같은 양상을 나타내게 되겠습니다. 앞에 그림 이 부분 1번 부분이 아까서 얘기했는 포화 액체, 포화 압력, 포화 온도선인데 이 부분이 또는 여기서는 상태도에서는 이 부분을 정발 곡선이라고 부르게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물이 정발해서 기체로 되는, 여기는 액체고 여기는 기체, 수증기, 기체가 되겠죠. 요렇게 되면서 온도가 올라가면은, 따라서 이 곡선을, 1번 곡선을 우리는 정발 곡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곡선 2는 바로 물이 얼음이 되든지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되는 그런 곡선이 되겠죠. 그래서 이 곡선을 우리는 융해곡선 또는 융해곡선이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멜팅 라인 또는 퓨전 라인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곡선 3은 앞에서도 말했지만 얼음이 아주 낮은 압력에서는, 압력이 낮죠. 압력이 아주 낮은 압력에서 온도를 높이면 얼음이 물을 거치지 않고 바로 수증기로 되겠습니다. 이런 과정을 우리는 성화라고 얘기합니다. 성화, sublimation이라고 그러고요. 이 곡선을, 3번 곡선을 성화 곡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임계점 C, 여기 C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C 임계점이라고 합니다. 임계점은 액체와 기체, 이렇게 가다 보면은 액체가 기체가 되는데 이 이상에서는 액체 기체 구분이 없어집니다. 애매모호하게 되는 상태, 아주 압력이 높을 때는 그렇습니다. 이때는 그냥 우리는 플루이드, 유체죠. 유체. 쉽게 말하면 유체는 일반적으로 액체와 기체로 구분하는데 이 위의 상태에서는 구분할 수 없는 그런 상태는 그냥 유체, 플루이드라고 얘기해요. 유체학에서 배우는 그 유체가 되겠습니다. 액체와 기체를 구분할 수 없는 점을 우리는 임계점이라고, 크리티컬 포인트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임계점에서는 압력, 온도, 비체적을 임계압력, 임계온도, 임계비체적이라고 얘기하게 되겠습니다. 물의, 예를 들면 물의 임계압력과 임계온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22.06MPa, 1MPa, 약 0.1MPa이죠. 이는 무지 높죠. 또는 온도는 이렇게 상당히 높은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삼중점, 이 상태는 물과 액체와 기체가 같이 있는 상태고, 이때는 고체에서 액체로 바뀌는 과정이고, 이거는 고체에서 기체로 바뀌는 과정인데, 이 점은 세 가지 고체, 액체, 기체가 공존하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삼중점이 되겠습니다. 요런, 예를 들면 물은 612파스칼, 273.16 또는 0.01도씨를 해서 삼중점이 존재하게 되겠고요. 거꾸로 우리는 SI 단위에서 이 삼중점의 온도를 정의를 합니다. 273.16K다 라고 온도를 정의합니다. 또는 도시라면 0.01도씨가 되겠죠. 앞의 세 곡선에서 이미 먼저 설명했죠. 고체, 액체, 기체로 존재하게 되겠습니다. 각각 이웃의 두 상이 이웃 곡선에서는 이미 다 설명했죠. 곡선 1에서는 액체와 기체, 곡선 2에서는 고체와 액체, 곡선 3에서는 고체와 기체, 미리 설명 다 했습니다. 임계 압력과 임계 온도보다 높은, 임계점보다 높은 상태를 우리는 슈퍼크리티컬, 초임계 상태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이보다 높은 이런 상태를 초임계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쪽 부분이 되겠죠. 임계 온도보다 높고 임계 압력보다 높고 이런 상태를 우리는, 이때는 액체와 기체를 구분할 수 없고 상이 변하지 않는 플루이드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삼중점의 압력보다 높고 임계 압력보다 낮은, 보통 이 상태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상태가 이 상태죠. 얼음에서 액체, 기체, 그렇게 변화하는 과정이 이 과정이 되겠습니다. 삼중점보다 높고 요 임계 온도보다 낮은 상태. 우리 일기압은 요 사이에 있습니다. 삼중점보다 낮은 단계에서는 B 과정이 되겠고, 이쪽에서는 얼음에서 바로 수증기로 바뀌는 액체 상태를 거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2의 1절 순수 물질의 상변화, 포온도와 포압력, 상태도 또는 상평형도라고 합니다. 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